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항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항분포가 사실 말도 좀 어렵고 개념도 좀 모호한 것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강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항분포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구들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26-1강에서는 이항분포와 그 성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처음 또 이항분포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이항이라는 말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전 강의에서도 3단원은 통계의 꽃이다. 이 확통의 꽃이다. 1단원과 2단원을 총합해서 이제 3단원으로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이항이라는 얘기도 1단원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리뷰를 한번 해보면요. 어디서 나왔었는지 기억나세요? 이항정리라는 게 있었죠. 이항정리는 그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두 개의 항에 관한 정리예요.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의 n제곱 요거를 전개해줬을 때 뭐랑 관련해서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조합이랑 관련해서 nc0 a의 n제곱 그 다음에 nc1 a 하나 줄고 b 하나씩 등장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ncn까지 이렇게 가는 정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었죠. 자,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책장 넘겨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2단원에서 우리가 하나 가져야 할 개념이 있어요. 2단원도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어떤 거를 가져야 되냐면 독립시행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독립시행이라는 어떤 거였냐면요. 각각의 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일정한 거예요. 어떤 걸로 일정하려고 할 거냐면 P로 일정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P로 일정하다고 했을 때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 N번 중에서 R번 일어날 확률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간단하게 NCR에다가 P가 R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P가 안 일어날 확률 그거 우리가 Q로 표현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것도 하나 써줘야겠죠? P 더하기 Q는 1이고 R은 0부터 N까지 가능하다. 자,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2단원 한번 복습해오고 오세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야 오늘의 이항분포를 좀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항분포가 도대체 뭐냐? 이항분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항분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떤 확률 변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연속, 하나는 이산이었죠. 그 둘 중에서 얘는 이산 확률 분포에 가까워요. 자, 다시 말하자면요. 이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는 그런 x들의 분포 중에서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이항 분포를 배우는구나. 얘가 가장 그나마 간단한 거라서 얘를 대표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항 분포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항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딱 이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승부차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승부차기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요. 승부차기라 축구 경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경기 승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무승부로 갔을 때 페널티킥을 양쪽에 공정하게 몇 번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페널티킥에서 몇 번 더 많이 넣는가 그걸로 이제 경기 승패를 가리는 거예요. 이 승부차기의 특징 세 가지를 선생님이 한번 꼽아볼 건데요. 보통 승부차기를 하면은 몇 명의 선수가 나와요? 각 팀별로 5명의 선수가 나오죠. 5명의 선수에게 이제 한 번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선수가 딱 나와서 공을 차요. 그러면 결과가 몇 가지죠? 2개밖에 없어요. 골을 넣던지 아니면 골을 못 넣던지 골 또는 노골 이렇게 결과가 주어지죠. 그리고 이걸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 선수가 넣었어요. 우리 팀에서 선수가 넣었는데 이제 두 번째 선수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두 번째 선수가 골을 꼭 넣을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또는 앞에 선수가 골을 못 넣었다고 해서 두 번째 선수가 넣는다거나 계속 연달아 못 넣는다거나 꼭 그렇게 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경기에 따라서 흐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각 상황이 독립적이다. 독립시행이라고 저는 요거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행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승부차기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은 이항분포에서도 세 가지 특징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에 비교해서 이항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항분포라는 건요, 첫 번째로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냐면 U1번 시행이 돼야 돼요. U1번 시행. 그러니까 n번 시행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꼴, 노꼴에 대응하는 이항분포의 규칙 중에 하나는요,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얘는 이제 시행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행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동전을 던지는 경우,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모두 다 뒷면, 이렇게 딱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죠. 주사위 던지는 거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1 나오는 눈이거나 아니면 1이 안 나온 눈의 경우,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 6분의 5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아니면 3 이상의 눈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렇게 딱 결과를 두 가지로 나눠서 시행하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건이 일어날 때의 확률을, 그때의 확률을 우리가 P로 놓고요. 그러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해서 이제 1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1-P는 또 우리가 Q라고 표현을 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각의 시행들이 독립적이어야 된다.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립시행은 각 시행이 일어날 확률이 독립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동전을 계속 던진다거나 주사위를 계속 던지면 앞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결과가 뒤의 사건에 딱히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행을 이제 뭐 베르누이 시행이라고도 하는데요. 꼭 그거는 알지 않아도 되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항분포라고 할 때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문자가 두 개가 나오죠. 어떤 문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는 여기 U1번 시행한다 해서 N번, 여기 N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자를 선생님이 썼어요? P랑 Q랑 썼는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로 표현한다, 이렇게 썼죠. Q는 1-P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의 문자를 가지고 이항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이제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거는 방금 선생님이 강조했던 두 개, N과 P를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할 때 이렇게 물결표를 하고요. N하고 P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항분포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이항분포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학이 시작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호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이항분포에 해당하는 이 앞자, 이항에 해당하는 바이노미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앞자를 따서 이항이라고 안 하고요. X가 B, N, P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 변수 X라는 이 친구가 NP, N번 하는 시행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호까지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확률 분포에서 배우는 거,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평균, 그리고 분산, 마지막에 따라 나오는 건 누구예요? 표준 편차. 자, 나온 김에 이 친구들 기호도 한번 연습해 봐야겠죠. 아, 근데 선생님이 이항분포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얘기도 안 했네요.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죠? 물결에다가 B, 중요한 거 횟수와 확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평균은 EX였습니다. 분산은 VX, 표준편차 시그마 X.
자, 여기서는요, 얘를 또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증명은 여러분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떤 일부 책에서는 얘는 이런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립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증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서 저는 결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세요. 평균은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NP, 그냥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분산은 NPQ. 그럼 표준 편차는 뭐겠어요? 루트 NPQ.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항분포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식이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할 수가. 평균은 이 중요한 숫자 2개 곱하면 되고요. 분산은 3개를 곱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기는 Q가 없는데요? Q가 뭐였죠, 여러분? Q는 P에다가 더해서 1이 되는 요 친구가 Q였죠. 그러니까 Q는 1 빼기 P였습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 알면은 바로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항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식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에서도 간단한가 좀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진짜 간단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승부차기라는 거는 제가 이 강의를 공유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라는 걸 받기 위해서 이런 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좀 간략하게 썼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승부차기 A팀에서 5명이 출전을 해서 각 선수가 골을 넣을 확률이 모두 3분의 1, 여기 로가 빠졌네? 3분의 1로 동일하다. 5번의 골을 넣을 기회가 주어질 때 골을 넣는 횟수의 평균과 분산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 3가지를 다 만족하는지 보세요. 일단 횟수가 어떻게 해요? 횟수가 유한하죠. 몇 번이에요? n이 5로 유한하죠. 5명 나와서 5번 골을 넣을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p는 어때요? 골을 넣는 확률이 다 3분의 1로 동일하죠. 그 다음에 5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를 따른다? 그렇죠. 얘는 이항분포 BNP를 따릅니다. BNP. 자, 그 다음에 뭐가 딱히 안 주어졌기 때문에 골을 넣는 횟수를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x가 b 이항 분포 5,3분의 1을 따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여러분 식 기억나세요? 평균 이 x는 어떻게 됐었어요? np였죠? np는 여기가 np 곱해주니까 5 곱하기 3분의 1에서 3분의 5. 지금까지 이렇게 쉽게 평균을 구할 수 있었나요? 우리 맨날 표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쉽죠? 분산은 어떻게 됐어요? 분산은 NPQ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이항 분포를 쓸 때 이 5,3분의 1까지만 써주지 마시고 옆에다가 3분의 2까지 써주시면은 분산까지 구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 3개를 그냥 곱해주면 분산 끝이죠? 그러면 5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해줘서 얼마다? 9분의 1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평균 3분의 5, 분산 9분의 10. 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항분포의 성질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문제에도 적용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여러분? 이항분포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문제 적용은 정말 쉽다는 거. 자, 확통 포기했던 친구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들어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개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안녕.